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8쪽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 원자핵, 전자, 그리고 원자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것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들었고, 이 중성 상태에서의 전자 수는 또한 원자 번호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원자들의 들어있는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 원자가 전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특정한 그러한 에너지 값, 그 궤도를 전자 껍질, 그리고 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전자의 개수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 원자가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의 개수만을 이야기한다고 배웠어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 전자들의 개수를 원자가 전자 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은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원자가 전자는 최대로 맨 바깥 껍질에 8개씩 배치가 된다고 배웠어요. 왼쪽에 있는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5개, 6개, 7개 이렇게 주로 원자가 전자를 가지게 되고, 비활성 기체들은 원자가 전자가 0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화학결합의 원리,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39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산소, 탄소, 수소 이러한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주기율표의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워요. 이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작고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표현도 해요. 자, 이러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비활성 기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헬륨은 광고용 기구에 많이 쓰이죠. 풍선, 네온은 광고판, 네온 사인에 쓰이게 되고, 아르곤은 형광등에 들어있는 안쪽에 들어있는 충전기체로 사용이 됩니다. 아르곤 말고도 크립톤, 제논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비활성 기체 18쪽의 전자 배치는 헬륨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8개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헬륨은 2개, 네온은 8개, 아르곤도 8개, 그리고 크립톤도 맨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는 8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개수는 8개지만, 전자의 개수는 8개지만 원자가 전자로 표현하면 0이 되는 거 알죠? 이러한 비활성 기체에는 그러한 전자 배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8개가 채워져 있죠. 헬륨은 2개. 그리고 이러한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위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옥택 규칙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원소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어둠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이걸 우리는 옥택 규칙이라고 해요. 단 예외가 되는 건 수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소는 맨 안쪽 껍질에 두 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하겠죠.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1개, 2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2개,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죠. 이 각각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1, 2, 13족 원소들은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15, 16, 17쪽의 원소들은 전자들을 각각 3개, 2개, 1개씩 얻음으로써 다른 원자와 또는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전자를 내어놓거나 가져오거나 또는 서로 공유를 통해서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화학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활성 기체의 종류와 이용 사례를 보고 전자 배치의 특징을 파악해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이어서 교과서 40쪽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에는 원소의 성질에 따라서 화학결합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 화학결합의 종류에는 크게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죠.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합이 이온결합이에요. 이 이온이 되었을 때 각각의 이온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림에서처럼 이온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 2개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돼요. 또한 산소 원자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산화 이온이 되는데 마그네슘 이온, 산화 이온 모두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그러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주기율표의 1족, 2족, 그리고 13족 원소는 전자를 내주어 양이온이 되기 쉽고 16, 17족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이루려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러한 이온 결합에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원자는 전자가 바깥에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 양이온으로 됩니다. 반면에 산소 원자는 바깥에 6개의 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2개가 비어 있죠. 네, 2개의 전자를 다른 원소로부터 얻어서 8개의 옥텟을 형성하며 산화이온이 됩니다. 마그네슘 이온이나 산화이온이나 모두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돼요. 또한 염소 기체에 나트륨을 넣게 되면 교과서 40쪽의 그림처럼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응을 통해서 염화 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염화 나트륨이 생성될 때에는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전자 한 개가 이동하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고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형성이 돼요. 아까와 같이 이야기했듯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온의 생성 과정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원자에서 하나의 전자가 염소 원자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져요. 각각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염소는 염화 이온이 형성돼서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형성돼요.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이 이온 결합은 금속 그리고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어서 교과서 41쪽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어떤 결합이 형성이 될까요? 네, 바로 공유결합이 형성이 돼요. 이온 결합은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공유 결합은 원자들이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수소 분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에요. 수소 분자가 생성될 때에는 수소 원자 2개가 전자를 1개씩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각 수소 원자는 비활성 기체인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요. 이와 같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은 비금속 원소인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분자가 생성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공유를 하면서 형성이 돼요. 전자쌍을 2개씩 공유하는 거예요. 이때 수소 원자는 비활성 기체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산소 원자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정리하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이러한 공유결합을 형성한 각 원자들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너지 선생님의 목소리로 정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물질이 구성되는가 이런 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합에 대한 공부는 원자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원자의 구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그 원자 번호를 양성자수에서 땄다고 했고, 원자 안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원자 번호와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습니다 라는 것은 이미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자, 원자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원자 모형을 한번 보시면 그 중심에,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합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다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렇죠, 양성자가 존재하고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존재합니다. 맞나요? 자,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원자핵 주변을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죠. 이 전자가 바로 양성자수와 같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요. 지금, 그렇죠,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개념 하나를 넣어서요. 원자핵 움직이나요? 아니요. 원자핵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예요. 바로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원자들이 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결합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물질들이 생성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을 공부하기에 있어서 앞서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옥텟 규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8전자 규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8개를 채워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래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있는 원소들처럼 변하고 싶어 했었죠. 바로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옥텟 규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를 가장 가득 채우고 싶은 상태에 그렇게 채우고자 하려는 경향,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전자 배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보면 1족의 원자가 전자는 하나라고 있고, 2족은 2개, 3족은 3개, 점점점 가서 18족은, 그렇죠, 0개였어요. 즉 18족처럼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족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족은 방법이 2개입니다. 하나를 버리거나 나머지 7개의 전자를 모두 채우거나.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하나를 버리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1족, 2족, 3족까지는요 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족, 2족, 3족은요 전자를 잃어요. 반면에 15족, 16족, 17족은요 5개, 6개, 7개를 버리는 것보다 3개, 2개 하나를 얻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를 얻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이동할 거래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거든요. 그럼 전하의 균형이 깨지겠네요. 더 이상 중성의 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고요. 전자를 얻어서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3족의 원소들을 보면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얘로 누구를 가지고 왔냐면 리튬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튬을 원자번호 3번. 따라서 모형을 그려보면요. 첫 번째 원에 2개, 마지막 원에 1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7개를 얻거나 하나의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요. 하나의 전자를 잃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먼저 전하의 균형부터 한번 볼게요. 양성자는 플러스 3. 전자는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어서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해지고 싶다고요. 18쪽의 원소들처럼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원자핵 움직였나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3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가 플러스 1,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양이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리튬 원자가 이온이 됐어요.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이온자만 붙여줘요. 그래서 리튬 이온입니다 라고 불러주고 원소 기호 그대로 오른쪽 위에 1 플러스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건 움직인 전자의 개수,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등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플러스를 띠게 됐는지 마이너스를 띠게 됐는지를 적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이온 학습했으면 음이온도 학습해 봐야겠죠? 자, 음이온은요, 쌤이요, 플로린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에요. 첫 번째 원에 2개, 마지막 원에 7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의 전자를 얻는 것이 당연히 쉽겠죠. 전자의 전화균형 한번 보면요. 원자핵 플러스 9예요. 전자는 9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근데 이 원자가 안정해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자핵이 플러스 9는 똑같아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전자가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더해봤더니 중성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1 이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원소기호 그대로 플로린 쓰시고 오른쪽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움직인 전자 하나예요. 그죠? 1. 그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생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음이온은 규칙이 하나 있어요. 화이온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린, 화이온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염소, 산소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를 지우고 염, 화이온, 산, 화이온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원자가 어떻게 물질을 이루는가 그 결합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선생님, 원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이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잃은 전자 어디로 가나요? 얻은 전자 어디에서 온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든다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좋은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정답을 주고 시작하자면, 원자는요,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버릴 수 있고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주기율표 한번 보시면 원자의 전자 배치예요. 안정해지려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 2, 3족의 원자들은요, 원소들은 전자를 잃으려고 했었고 15, 16, 17쪽의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전자를 받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의 정의를 보면 금속 어디였어요? 그렇죠.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한 원소들이었죠. 자, 그럼 비금속 어디였어요?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이었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고,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죠. 그럼 금속 애들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금속이 잃어버린 전자를 비금속이 받아가면 이 두 원자들은 결합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나트륨 있어요. 나트륨은요, 원자과 전자 하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겠죠. 근데 누가 결합할 거냐면요, 염화이온, 염소예요.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던 염소는 하나의 전자를 빨리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이 버리려고 하는 그 전자 하나가 염소한테 가면 되겠네요. 그럼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이 1대1로 결합하면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됐습니다. 나트륨 이온. 맞나요? 염소는요,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음이온이 됐어요. 염화이온. 그러면 나트륨이 버린 하나의 전자가 염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결합하게 된다. 원자가 결합하게 된다. 이온 결합이에요. 양이온 하나와 음이온 하나가 1대1로 결합했어요. 염화 나트륨입니다. 읽어줄 때는요, 음이온부터 읽고 양이온을 읽어요. 쓸 때는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써요. 그래서 쓸 때는 NaCl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할 거래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요. 근데 산소의 전자 배치 봤더니요, 전자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트륨이 하나밖에 못 주는데? 그럼 나트륨 2개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트륨 2개는 총 버리는 전자는 2개일 거고, 산소 하나는 그 2개의 전자를 모두 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나트륨과 산소가 반응할 때는 반드시 나트륨 2개에 산소 하나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2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산소 하나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나트륨,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2개가 필요하고요. 산소는 오른쪽 아래 1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1은 우리가 보통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Na2O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그네슘과 염소예요. 자, 그럼 마그네슘은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서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원자고요. 염화이온 앞에서 봤던 것처럼 1개의 전자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2개 버려야 되는데 염소는 하나밖에 안 받아준대요. 그럼 염소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그네슘 하나 있을 때 염소 2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죠, Mg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다 조그맣게 하나 있을 때 Cl 쓰고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2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1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MgCl2라는 것이 되고요. 읽을 때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물질들을요,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온 결합성 물질을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온 결합성 물질들은요,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전도성이에요.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전기전도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였을 때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녹는 점 끓는 점 한번 살펴볼게요. 녹는 점 끓는 점, 이온 결합성 물질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인 인력이거든요. 정기적인 인력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따라서 이 큰 힘을 끊어낼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 많은 에너지가 높은 온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자, 여기에 외부 충격,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외부 충격이 탕 가해지면 이 결합이 밀리게 되면서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그때는 쉽게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데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 사이의 반발력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온 결합성 물질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읽어주는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잘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전자를 주고받는구나. 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면 그렇게는 결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바로 공유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 한번 보면요. 15, 16, 17조 전자를 얻어서 빨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족의 원소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때 얘네는 음이온이 돼. 음이온이 되려고 노력하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센 원소들이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음이온들끼리 결합할 때도 어떤 결합 방법이 존재한대요.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이래요. 완전히 내가 버리고 내가 얻어가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씩 서로 공유하면서 마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비금속 원소랑 또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 전자를 공유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걸로 해볼게요.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가져요. 근데 몇 개를 가져야 안정하냐면 두 개를 가져야 안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가져요. 그렇다고 전자를 뺏거나 전자를 얻어오거나 그러는 방법 말고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하는 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우리 그럼 하나씩 서로 공유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전자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가까워지면 각각의 수소 입장에서 마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의 결합이 형성되네요. 우리는 그것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수소를 보면요. 수소는 항상 둘이 다녀요. 이원자 분자입니다. 얘네가 이원자 분자로 다니는 이유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하면서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룰 때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면 우리는 그것을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결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그럼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 산소는 첫 번째 원에 2개, 두 번째 원에 6개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똑같은 산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결합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원자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한쪽의 산소 입장에서도요, 마치 2개를 얻은 것 같고요. 반대쪽의 산소도요, 2개를 얻은 것 같은 효과가 나요. 서로 공유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전자와 전자를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2개의 선이 보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중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항상 둘이 다녀요. 이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것을 산소의 이중결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공유결합입니다. 자, 이번에 질소예요. 질소는 원자번호 7번으로 첫 번째 원에 2개, 두 번째 원에 5개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무려 3개나 같이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옆에 봤더니
또 세 개의 전자를 원하는 질소가 있네요. 우리도 한번 공유해 볼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 세 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소도요, 마치 8개를 가진 효과, 두 번째 질소도요, 8개를 가진 효과가 나죠. 안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중결합이네요. 그래서 질소는 3중결합으로 대단히 안정한 기체다. 그 결합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결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항상 같은 원소끼리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거예요. 자,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갖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소는 2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나고 산소는 8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날까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이렇게 수소가 빈자리로 갈게요. 여기도 수소가 빈자리로 가면 수소 입장에서도 2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 산소 입장에서는 8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결합한 것이 바로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한 H2O. 맞아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 역시 공유결합성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유결합성 물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이 공유결합성 물질들은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온결합성 물질들은 물에 대단히 잘 녹았었죠.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전기전도성이 고체에서도 없고 액체에서도 없습니다. 이온결합성 물질들은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었지만 액체, 즉 이온이 존재했을 때는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유결합성 물질에서는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끓는 전, 녹는 전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성 물질들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굉장히 대단히 높게 나타났지만 이런 공유결합성은 서로 그냥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녹는 전,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유결합성 물질들을 생각해보면 수소, 기체예요. 산소, 기체예요.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많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이온결합성 물질과 좀 비교하면서 공유결합은 무엇이고 공유결합성 물질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